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SL 방송을 또한 지난 2주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광복절을 기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남을 비판하거나 어떤 정부를 비판하든지 특히 이 문재인 그 대통령과는 그 외교장관 시절에 그래도 잘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이제 그 이틀 전이죠.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지 우리가 참 작년도에도 보면은 광화문에서 나와서 문재인 정부는 내려와야 된다. 잘못하는 게 너무 많다. 엄청난 국민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질렀지요. 그래도 그 어떤 정책을 참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어떤 생각, 내 가치 이런 데서 집중하다 보면은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가정이든지 내가 살아가는 일이든지 이것이 참 국민이든지 가정이든지 내 자신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고 그 정책을 바꿔야 그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또한 매스컴, 유튜브 여러 곳에 나가서 비판을 하고 잘못됐다고 이걸 고쳐달라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나라가 뭐든지 국민이 어떤 고통과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 끝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추진하는 것을 계속 옳다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좋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이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8월 15일 광복절에 우리의 공허움과 직결된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의 변화를 뚫고 나갈 분명한 국가의 목표 또한 유효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참 우려스럽다. 이 정부가 이렇게 전 세계가 요동치는 이런 상황에서 또한 세계가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국가의 그 분명한 목표 또한 유효한 좋은 전략을 내놓아서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이러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에게 있는데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 이런 것이 참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이 또 국정 철학입니다. 국정 철학. 정부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국정 철학의 하나로 원래 그 선서할 때 대통령 그 취임 선서할 때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그 자기 정권에 참 협력하고 협조하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모든 나라의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것은 안 되죠.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저 강화문에 외치는 소리, 또한 청와대 옆에 강화문에서 그 차디찬 겨울을 지내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외치던 그들을 외면했어요. 지금도 이번에 8월 15일 날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나와서 문재인 내려와라, 너 잘못했으니까, 또 잘못한 것이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도리어 지금 어제 이 매스컴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해서 이 사람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확정을 하고 있다, 구속해라, 어떤 이런 뜻으로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국민이 수백만이 강화문에서 나오고 강야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국민이 아니었습니까? 그 겨울 추울에요, 그 청와대 바로 옆에 그 도로에 제가 거기도 몇 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해온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그 국민, 그 수많은 국민도 다 대통령의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은 참 나와서, 안 그러면 살짝이 대문을 나와서 그 최고 담당자든지 누구를 불러서 뭐 왜 이렇게 하느냐, 참 국민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외치는 것이 왜 저런가 한번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보고 참 그 말이 옳다면은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혼쳐나가면 돼요. 에? 이와 같이 참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 연설할 때는 정부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를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하겠다, 어느 누구에도 공정하고 평등하고 또한 정의로운 이 나라를 세워나가겠다, 이런 말만 하고, 여러분들 지난 조국 사태, 또한 자기 편만 적용되는 선택적 정의, 박원순 오거돈, 또한 윤미향의 정의연 사태, 평등 공정 정의 가치를 독점해온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집중돼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은 조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처벌하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 어떤 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지지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참 나라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구국의 영웅 백승엽 장군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구국의 영웅이고 또한 백승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난달 백 장군의 타계하자마자 이 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관계도 불투명한 백 장군의 친일 행적을 부각하면서 정부가 장례식이나 연결식을 사실상 보이콧을 했어요. 정부와 여당이 백 장군의 그 별세를 하면은 이 정부에는 나라의 영웅이요, 또한 이 6.25 사변 때 승리를 거둔 이 나라의 참 구국 그 영웅입니다. 이런 분을 참 가치 있게 장례식이나 연결식도 성대하게 참 하고, 후대에 이러한 인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라도 잘 섬기고 장례식을 해야 될 것인데, 저 서울시장 박원순이 성추행으로 자살하는데도 거기에는 5일장을 하면서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그를 추앙하도록
내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를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정부나 우리나라가 우리 개인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놓고 무슨 장례식을 거대하게 합니까? 서울시가. 구국의 영웅 백성엽 장군은 이와 같이 참 그의 희생과 나라를 위한 그의 생명 바치기까지 그 고국 충성을 한 이런 사람은 가치없이 여기고 참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했고 또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께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보훈의 가치를 떨어지는 짓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일이라 그래요. 또한 이 최고의 일이 원자력을 가지고 세계에 수출을 해도 몇 년간 엄청난 200조인가 이런 돈을 벌어들이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부강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원전을 태양광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원전을 중단시키고 또한 원전 기술자들이 또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창원에 있지만 많이 무너졌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가장 기후변화나 또한 기후를 깨끗하게 하는 이 원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각 지역에 여러분들 계속 발전이 돼서 참 전기 공급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태양광 이가 됩니까? 뭘 가지고 지금 됩니까? 석탄이나 떼어 기름이나 이런 것을 떼면은 가스를 떼면은 거기에 나오는 배출되는 가스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원전을 참 그 지향을 하고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 또 석탄을 떼고 가스를 떼서 우리 이 지금 현재 기후 변화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예? 얼마든지 기후 변화에서 이 기후가 맑아지고 깨끗한 원전 또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전 발전소가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것을 그렇게 이 탈원전 정책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이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협치 없는 21대 국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협치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토론과 타협이 실종된 이 20대의 국회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실망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목이었던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 18개 그 독점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모든 법을 자기들 맘대로 처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이끌어가도 되겠습니까? 어석이 적어도 상의할 거 상의하고 거기에 맞게끔 상임위원장도 배부를 하고 토론하고 타협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내용을 오늘 SL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참 가정과 또한 자식이나 우리의 삶에 참 정신에 팔려 살다 보니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민주노총 또 정교조 또 민변
이런 모든 곳에 또한 국가 요직에 정치인들에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면은 특히 가르치는 교사 또한 정부 요직에 특히 국회의원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정부의 요직에 있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확고한 정체성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 어떻게 건국이 되었다 어떻게 이 나라가 흘려왔다 이것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 바탕에서 교육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또한 교사로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체성, 미국의 확고한 나라의 그 정체성을 이 확고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 요직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나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 SL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8월 15일 날 1948년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참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국가의 확고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또한 기독교 입국론, 이 애국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이 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 4대 기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보면은 이 전에는 우리가 건국 이념 그 전에는 엄청난 외세 950회 이상 되는 외세 침입이 있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그 1948년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72년째 가까이 되는데요. 외세 침입이나 얼마나 이 나라가 보강하고 얼마나 외세의 침입은 거의 당한 적이 없지요. 북한과의 약간의 충돌은 있지만은 그러한 상황에도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한 국방력으로 또한 기술적으로 또한 모든 문화적으로 또한 기독교의 그 힘이나 기독교의 선교나 이런 모든 면에 사실은 이 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 헌법을 가지고 이것이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의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한 헌법을 잘 지키면서 더욱더 이것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에 지금 물들어 있는 이런 참 나라를 구원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SLTV에서 여러분들에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이 무더운 여름철에 참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SLTV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